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다. 제가 자존감에 관련된 동영상 6번째 동영상 찍고 있어요. 앞에 이제 5개의 동영상이 있는데 5개의 동영상이 대충 뭐 이런 주제들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관계를 파괴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을 비난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희생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명백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뭐 그냥 아주 쉬운 단순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빵을 먹는다고 해봐요. 빵 먹어야지. 빵 먹는데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 빵을 팍 낚아채 갔어.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빵을 허겁지겁 막 먹는 거예요. 일단 내 빵 훔쳐간 건 나쁜 짓이지. 나쁜 짓 했어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루를 굶었대. 그럼 어때요? 그런 입장을 대충은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아유, 많이 배고팠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굶었다 쳐요. 나는 일주일 굶었어. 빵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빵을 팍 낚아채 갔어. 그리고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하루 굶었대. 이해가 돼요? 이게 납득할 수 있어요? 야, 당장 뺐죠. 야, 하루 굶었다고? 나는 일주일 굶었다고 당장 빼서 먹었죠. 이런 거 비슷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어느 정도 자존감이 있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게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거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에 관련된 동영상을 또 찍을 예정인데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대인관계에서. 이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관계를 파괴하는데 왜 관계를 파괴하냐면 뭐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거죠. 이거 조금 이렇게 관대하게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화를 안 낼 만한 일도 사소한 일로 막 화를 내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타인을 비난해요. 왜냐면 인정받고 싶거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인정받고 싶은데 타인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까지는 그거는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타인을 비난해야 내가 타인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인정받고 싶은데 타인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는 비난받는 게 싫은데 타인을 비난해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게 어려우니까 지금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 좋지만 상대방에게 희생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 희생하지 마. 나보다 네가 더 중요하고 네 삶이 더 중요해. 나를 위해서 네 삶을 희생하지 마.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거는 싫어해. 근데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죠. 이 묘하고 오묘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제 명백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자, 이 관계에서는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어요.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은 나의 입장과 너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나한테 좋은 거다, 나한테 나쁜 거다, 너한테 좋은 거다, 너한테 나쁜 거다. 내가 소속된 집단, 뭐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나라면 나라. 이렇게 내가 소속된 집단, 나의 입장, 너의 입장, 우리의 입장, 이 세 개를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해요. 타인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소속된 집단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아.
그런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이혼에 관련된 글, 이제 여자가, 나 뭐, 이혼하고 싶어요. 라는 글, 혹은 이제 남자가, 나 이혼하고 싶어요. 하는 근데 그 글을 보면, 대체적인 성향입니다.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 사는 게, 뭐,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대체적인 성향이 뭐냐면, 여자들은 나 이혼하려고 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여자들은 주로 어떻게 글을 쓰냐면 남편이 내 입장을 몰라.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이게 보통 이제 여자들이 쓰는 글의 내용이에요. 남자들이 보통 나 이혼할래요 라는 글을 보면 남자들이 쓰는 내용은 보통 어떤 거냐면 아내가 내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으려고 그래. 아내가 자식의 입장,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으려고 그래. 아내가 우리 가족의 입장, 우리 가족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 오직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려고 그래.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고 본인의 입장만 주장해. 그런 글들이 많아요. 그런 글들이. 제가 뭐 정확히 뭐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사회적인 어떤 특정한 이슈,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나의 입장, 너의 입장, 내가 소속된 입장, 소속된 집단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도 뭐 예를 들어 친구끼리 여행 갔다. 친구끼리 여행 가면 여행 가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 여행 전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하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불쾌해. 그래서 나는 이 여행 끝내도 상관없어. 이 여행을 내가 끝내서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도 상관없어. 나는 내 입장이 더 중요해. 이런 포지션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 너의 입장과 우리가 소속된 집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맘충이 있어요. 맘충에 관련된 글을 보면 인터넷에 있는 맘충이 직접 쓴 글도 있고 아니면 맘충을 상대한 목격담도 가만히 바라보면 맘충은 자기 입장, 자기 자녀의 입장만 생각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불쾌하다. 그거는 생각을 못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소속된 집단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그런 건 생각 안 해. 그냥 오직 자기의 입장만 생각해요. 맘충을 상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글을 봐도 어차피 비슷하다고 느낄 거예요. 맘충이 자기 입장만 생각해. 내 입장은 생각하지 않아. 맘충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화났어.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 내가 화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비슷하게 캣맘도 있어요. 모든 캣맘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든 캣맘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캣맘에 관련된 목격담을 보면 나와 내가 사료를 주는 고양이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 입장만 중요해.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준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소속된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속된 마을, 내가 소속된 아파트 그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이 캣맘에 관련된 목격담 그런 것들을 보면 캣맘이 어떤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피해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페미니스트예요. 페미니스트들이 이게 낮은 자존감으로 뭉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화를 낼 텐데 이렇게 말해서 화가 난다는 말은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게 인정하지 않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페미니스트들이 인터넷에 이제 페미니스트들에 관련된 글들을 보면 뭐 그런 거죠. 뷔페니즘이라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자기가 먹기 싫은 건 안 먹어.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얘기하면 너무 길고 그냥 뭐 단순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면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어떤 세상이 있잖아요. 그 세상이 과연 자기에게는 좋을 수 있어요. 자기에게는 좋을 수 있는데 여자에게 좋은 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남자에게 좋은 건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 구성에게 좋은 건가? 아니에요.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세상은 자기에게만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대체적으로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페미니스트 단체, 페미니스트 집단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이익만 생각해.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라면 페미니스트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에 관련된 이게 목격담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소속된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페미야, 나는 비혼주의자야, 뭐 열심히 페미 운동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나이 차면 갑자기 내가 언제 페미였냐는 듯이 갑자기 페미를 버리고 뭐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뭐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아니 진짜로 페미니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정체를 까고 나 페미니스트야. 나는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켜야 돼. 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페미니스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페미니스트인 걸 숨겨요. 왜 숨길까? 아니, 페미니스트 전체 집단을 생각한다면, 여성 인권 신장을 생각한다면, 페미니스트라는 단체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을 해야 하잖아. 근데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는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페미니스트들이 막 열심히 일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건 좋아해. 이런 거죠. 우연의 일치인지 다 여자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많은 사람들은 정말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해봤을 거예요. 뭐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해, 뭐 내가 뭐 좀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은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난 것 때문에 상대방은 기분 나빠해.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경험들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거,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그나마 좀 편한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가 안 되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내 친구다? 정말 머리 아픕니다. 내 가족이다. 내 부모님이거나 내 형제다.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부모와의 연을 끊으라고도 할 수 없고 형제와의 연을 끊으라고도 할 수 없고 친구라면 그냥 뭐 이렇게 연을 끊고 손절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아무튼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이 사람들을 뭐 나쁘다, 뭐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나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화나는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사람들,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속으로 아, 이 사람이 참 자존감이 낮구나. 그래서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고,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과 많은 정성을 해서, 부여해서, 참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정상적인이라고 말하면 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텐데, 아무튼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 별 수 없잖아요. 3일 굶은 사람이 내 빵 팍 훔쳐갔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아이 3일 굶었어? 그래도 내 빵 내놔? 뭐 이런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걸 이해해 줘야 하잖아요. 아, 3일 굶었다고? 그래, 내가 좀 손해를 보는데 그래, 네 입장도 좀 헤아려 줄게.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좀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고 사회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자존감 낮은 사람을 지금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듬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 복지가 그런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에게서 이렇게 돈을 좀 걷어다가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 이게 복지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좀 어느 정도 자존감이 있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게 물론 그게 좀 말처럼 쉽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할 가능성이 있냐 하면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조금 더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정을 베풀어주고 아무튼 뭐 그런 세상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존감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칠게요.